M-Core Box танд хэрэгтэй мэдээлэл танин мэдхүйг багтаасан M-Core Box-ийн энэ удаагийн дугаар танд хүрэхэд бэлэн боллоо. Энэ удаагийн дугаараар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гоо сайхан гой галбирын илэрхийлэл болсон хөхний мэс заслын талаар Лавиан гоо сайхны мэс заслын эмнэлгийн мэрэгжилтэн эмчтэй уулзаж зөвхөн монголчуудад зориулсан алдан зөвлөгөө ариун мэдээллийг M-Core Box танд задлаж байна. Хамтдаа мэдээллийн хайрцгаар аялцгаая. 요즘 한국 사람들도 이제 뭐 무조건 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네. 뭐 C컵 이상 건강미가 넘치는 정도 가슴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 와서 어떻게 뭘 물어보세요? 뭐 안전 이런 네네 그런 것들을 주로 물어보죠. 좀 강하게 만지거나 이럴 때 그거는 한 달 정도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뭐 2주만 되면 그냥 부드럽게 만지는 건 상관없는데 간혹 수술 후에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부어서 안에 피가 나오거나 이렇게 돼서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로 배우자나 남자친구분들이 너무 세게 만져요. 이런 경우가. 또 이제 여자들 보면 그런 거 있고 브라는 좀 검은색 브라가 안 좋다. 하얀색 이런 거는 좋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런 얘기는 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Та өөрийгөө манай үзэгчдэд танилцуулна уу? 안녕하세요. 네. 저는 라비앙 성형외과 김상우 원장입니다. 저는 저희 병원에서 주로 가슴 수술, 체형 수술 파트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과대학을 1996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의 과정을 거쳐서 2001년에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을 했고, 지금 이제 횟수로 따지면은 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된 게 이제 한 20여 년이 조금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가슴하고 체형 파트를 이제 전문으로 해서 진료를 한 거는 대략 한 15년, 16년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Та өөрийн хариуцдаг хөхний мэдслийн талаар хуваалцсан уу? 제가 하고 있는 가슴 수술은 주로 작은 가슴을 크게 만드는 가슴 확대술, 그리고 가슴이 너무 커서 이렇게 문제인 분들은 가슴을 또 줄여주는 가슴 축소술, 그 다음에 가슴이 처져서 처진 가슴을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가슴 거상술, 뭐 리프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Хөхний мэс засал хийх аргуудаас дурдвал 일단 확대 수술은요, 주로 이제 인공 보형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요즘은 주로 코젤이라고 하는 보형물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보형물을 결국은 내 몸 안에 어떤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보형물을 넣어주는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술이 절개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만드는 위치에 따라서 몇 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절개는 유륜으로 절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팔 쪽에 겨드랑이에 절개하는 방법, 그리고 아니면 가슴이 내려 접히는 아랫선에 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은 아주 깊숙이 근육 뒤에 넣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얕게 근육 앞에, 피부 뒤에다가 이렇게 보형물을 위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절개 방법이나 공간을 만드는 위치가 사람마다 이렇게 조금 다르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령 조건이 피부가 아주 얇고 마르고 장차 결혼을 해서 아기를 키우고 수유를 하셔야 될 분이라면은 가급적이면 깊숙하게 보형물을 넣어주는 게 맞겠죠? 대신 피부가 아주 두껍고 이미 원래 가슴 양이 많고 살짝 처져 있는 느낌이라면 좀 얕게 넣어주는 것이 오히려 모양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환자분 신체 상태나 뭐 피부 상태, 원래 있는 가슴의 양, 이런 것들을 면밀히 다 재가지고 환자분의 기호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환자분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슴 축소 수술은 주로 이제 아주 큰 가슴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절개선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절개를 가능하면 유륜둘레에 동그랗게, 그리고 가슴 아래쪽으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흉터까지만 남기도록 수술하는 방법을 제일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도 해결이 힘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슴 아래쪽으로 가로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절개까지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슴 축소 수술은 절개가 아무래도 확대 수술보다는 더 길고 수술 시간도 조금 더 길고 그런 좀 큰 수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진 가슴을 끌어올리는 수술도 절개하는 방식은 가슴 축소 수술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대신 이제 처짐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개를 이렇게 유륜둘레에서만 동그랗게 남기도록 유륜둘레에서 처지는 피부를 잘라내고 처진 피부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좀 많이 처져서 이 아주 좀 3, 4cm 이상 많이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수직 절개까지 해야 되는 경우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Шуун цээжтэй ч юм уу цээжний ясны хэд гарч ирсэн зэрэг ямар ч байгалийн өвдөлтэй байсан өөрийн хүссэн сайхан хөхтэй болж чадах уу? 네네. 흉골이 아주 심하게 이렇게 가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꺼지신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이 가슴을 이루는 뼈를 이렇게 만져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이 흉골에 기형이 있으신 분들은 드뭅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어렸을 때 흉부외과라는 곳에 가서 이런 흉곽 기형을 교정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환자분들이 새가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보면 대개는 흉곽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기울어진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실제로 그런 형태로 생긴 가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목가슴인 분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밖으로 기울어진 형태의 가운데 부분이 돌출되어 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의 흉곽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저는 가급적이면 보형물을 조금 이렇게 뾰족한 보형물보다는 조금 직경이 어느 정도 완만하게 넓고 이렇게 가슴 형태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조금 직경이 넓은 타입의 보형물을 쓰는 것이 좋은 모양을 내는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수술 전에 당연히 환자분하고 상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겠죠. 자, 반대로 이 가운데 부분이 심각하게 이렇게 오목가슴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흉곽 자체가 사실 좀 낮고 약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같은 사이즈, 뭐 가령 같은 300cc 보형물을 사용하여도 약간 새가슴인 분들보다 가슴이 작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폭이 좁고 조금 뾰족하게 많이 튀어나온 이런 타입의 보형물을 선택을 해줘야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볼륨이 커진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보형물의 이 생김새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를 두어서 흉곽 모양의 변형이 있으신 분들에 맞춰 드리고 있습니다. Том хөхтэй болохыг хүсвэл ямар ч тохиолдолд том хөх хийлгэж болох уу? 이제 동양인 분들도 서양 사람처럼 아주 큰 가슴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젊은 여성분들이 보형물 사이즈를 300cc 이하로 선택하시는 경우를 거의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형물 크기를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큰 걸 넣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보형물을 너무 무리하게 크게 넣게 되면 이렇게 가슴을 만졌을 때 가슴 안에 이물질, 그러니까 인공 보형물이 들어있는 이물감이 강하게 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모양 자체가 너무 수술한 태가 많이 나고 어색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촉감도 자연스럽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술 전에 환자분의 피부 특성, 가슴 흉곽의 폭, 원래 있는 가슴의 양,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환자분한테 이런 정도까지의 보형물이 안전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라고 환자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이제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게 원래 있는 가슴의 가로 폭이거든요. 아무래도 흉곽이 넓으시면 넓을수록 큰 보형물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이제 사이즈에서 대개 환자분들이 조금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면은 거기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더 해드리는 것 정도까지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Бүхний суулгас хийлгэсний дараа буцааж авах боломжтой юу? Нэг хийлгсэн суулгас хэр удаан байх боломжтой вэ? 요즘은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만든 보형물을 사용을 하는데요. 뭐 이 보형물을 만든 다국적 기업은 이 보형물이 환자분 몸에서 평생 유지될 목적으로 만든 보형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뭐 타이어나 이런 거 교체하듯이 뭐 몇 년 지나면 새 걸로 갈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환자분 몸에서 평생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 물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만든 물건이니까 이 미세한 균열이 생기거나 파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일어나면 제거하고 새 보형물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10년이 지나서도 뭐 가령 초음파로 이렇게 검사를 해봤더니 보형물이 안전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겁니다. Монгол ээжүүд хүүхдээ их хөхүүлдгэлтэй бүхний хаалгааны дараа хүүхдээ хөхүүлэх боломжтой юу? 네네. 가슴 확대 수술하고 나서는 뭐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하셨든지 모유 수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Бүхний хаалгааны дараа ямар сөрөг нөлөөнүүд гардаг болон сөрөг нөлөөг багасгахын тулд яах хэрэгтэй вэ? 그래서 이제 모든 수술이 수술 후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뭐 피가 많이 나고 이런 일반적인 합병증 외에 가슴 확대 수술, 이제 보형물을 사용해야 되는 가슴 확대 수술에는 수술 후에 촉감이 딱딱해지고 가슴 모양이 일그러지는 이렇게 편안한 모양으로 보형물이 안에 있지를 못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눌리는 힘 때문에 촉감이 딱딱해지고 모양이 일그러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뭐 어려운 말로 구형 구축 현상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이 구형 구축 현상이 이제 보형물을 쓰는 수술을 하는 의사들 입장에서 제일 이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구형 구축 현상 때문에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 이제 촉감이 너무 나쁘거나 모양이 너무 나빠져서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한 5에서 7% 정도 생긴다고 봅니다. 요즘은 수술 후에 이제 이 구형구축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알러지 약들을 한 2, 3개월 정도 복용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술 과정에서 최대한 출혈이 덜 일어나도록 이런 이제 조작이 필요하겠죠. 환자분들은 뭐 해주실 건 특별한 건 없습니다. Бүхний хаалгааны дараа хэвийн байдалд орох боломжтой хугацаа болон хэвийн байдалд ороход тустай арга байдгүй. 가슴 수술 회복도 이제 수술 방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상처가 아물어서 저희들이 실밥을 제거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대략 일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일주일이면은 환자분들이 집에서 하시는 뭐 청소, 가벼운 요리, 세안 뭐 이런 정도는 다 하시는 것 같고요. 대신 이제 팔을 이렇게 강하게 휘둘러야 되는 운동이거나 무거운 걸 아주 이렇게 힘들여 들어 올리거나 아주 뭐 하루 종일 장시간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최소한 한 달 정도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보정 속옷이나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슴 모양이 조금 좋은 위치에 잡히고 보형물도 좋은 위치에 머무르도록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보정 속옷 같은 거를 좀 잘 착용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모양이 빨리 잡히고 회복이 빨리 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고요. 병원에서는 뭐 수술 후에 고주파 관리나 이런 것들로 해서 조금 붓기나 뭐 이런 것들을 빨리 줄여드리도록 좀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유난히 붓기가 오래 끌거나 회복이 조금 이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디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때그때 저희가 상황에 맞추어서 회복에 도움이 될 만한 주사나 이런 처치 같은 것들을 해드릴 겁니다. Давин гол сайхны эмнэлгийн бүхний хаалгааны онцлог болон давуу тал нь юу вэ? 저희는 뭐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분 정도를 수술을 하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분 정도를 수술함으로 인해서 제가 환자 한 분 한 분한테 최대한 집중을 할 수 있고 수술하는 동안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수술장을 떠나야 되거나 잠깐 수술 자리를 비워야 되는 경우가 거의 안 생기도록 하는데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이렇게 상처나 그 다음에 뭐 이제 수술 경과 관찰을 제가 직접 다 하는 걸 원칙으로 최대한 제가 직접 환자분을 보여드리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술 과정에서 철저하게 지혈을 하고 최대한 멍이나 부기가 덜 생기도록 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Бүхний хаалгаа хийлэхээр эргэлзэж байгаа хүмүүст зөвлөгөө өгнө үү? 네. 그래서 대부분 수술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 아프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제 수술 방법이 이제 한 10년 전만 해도 수술하고 나서 가슴 수술을 하신 분들은 한 달 정도 불편했어요. 뭐 이런 말을 하실 정도로 아픈 수술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 방법들이 예전보다 점점 진화가 되고 내시경 장비나 지혈 장비나 이런 것들이 점점 좋아지면서 수술 후에 회복 속도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만 좀 투자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편안하고 안전한 가슴 수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하셔서 내가 어느 정도의 가슴을 만들 수 있는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신다면 참 행복한 수술이 될 수 있고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 될 수 있습니다.